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형 확장 억제 방안인 핵협의그룹이 창설된 데 이어 이달에는 한일, 미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3국의 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는 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처음 일본을 방문했을 때처럼 실무 방문 형식이며 기간도 1박 2일로 같습니다. 정상회담은 기시다 총리 도착 날인 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국 정부는 한일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가 복원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은 2018년 2월 아베 신조 총리 이후 5년 3개월 만이며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는 12년 만에 복원됩니다. 전문가들은 한일 두 정상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한 양국 공조 복구 방안을 중심으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일 양국 간에 군사협의체가 있었어요. 군사대화가. 또 함정의 교차 방문이 있었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게 새로운 걸 하진 않겠지만 기존에 해왔던 것을 복구하는 정상화하는 작업들을 하겠죠. 미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한국은 G7 국가는 아니지만 기시다 총리 초청으로 윤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고도화와 위협에 대응한 3자 협력 확대 의지가 표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워싱턴 선언과 연계된 미한일 3자 차원의 확장 억제 협의체가 신설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미일이 미국의 확장 억제력의 제공 차원에서 서로 대잠 훈련이라든가 미사일 방어 훈련과 같은 일련의 어떤 훈련들을 이미 공조 체계를 가져왔고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행보 차원에서 향후의 정례성과 훈련의 어떤 강도와 규모를 좀 더 키우는 그런 작업들이 아마 더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가운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미국 국빈 방문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한 정상회담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라며 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맹이 70년간 이어져 오는 동안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해온 우리의 역사, 또 우리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또 미국이 우리 경제의 성장에 강력한 동맹으로 지원해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전쟁에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일구며 세계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은 우리를 많이 도왔다며 국가 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워싱턴 선언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억제력 강화 조치며 이에 대한 북한의 비난과 중국의 대응을 일축했습니다. 베단티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워싱턴 선언 채택을 비난하며 핵 무력 강화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하는 강력하고 깊이 통합된 미한 동맹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밝혔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점을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워싱턴 선언이 분명하게 명시한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데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이어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미국 측이 선언 내용을 중국에 미리 고지했다고 했는데
왜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을 시사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중국이 답할 사안이라면서도 동맹인 한국과 우리의 관계는 뿌리가 깊으며 중국이 과잉 반응을 하거나 이 문제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바꿀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정부 보고서를 한글과 영문본으로 처음 공개 발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2일 북한 이탈 주민 면접 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북한의 생활상을 담은 북한의 경제활동과 주민 의식 등에 관한 내용의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를 오는 11월쯤 발간하고 국제사회 수요에 맞춰 영문본도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실태 보고서에 탈북민들의 출신 지역과 직업, 성별 등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통계 분석과 함께 탈북 시기에 따른 북한 사회의 변화 모습을 종합적으로 담고 한국 등 외부 대중문화를 어떻게 얼마나 접했는지도 수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0년부터 매년 해당 보고서를 작성해 왔지만 이번부터 공개 발간으로 방침을 바꿨다며 이를 계기로 북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연구가 활발해지고 국민이 북한의 실상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습 체제의 상징으로 딸을 자주 공식 석상에 등장시켜 여동생 김여정을 견제하고 있다고 탈북민 출신의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북한 외교관을 지내다 귀순한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2일 보도된 일본 산케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 아래 탈북한 북한 전직 고위 관리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 전 부원장은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아버지와 함께 공개석상에 자주 등장한 후 김여정은 중심에 있는 김정은 부녀로부터 떨어져 끝에 서 있는 모습이 여러 번 사진 찍혀 보도된 것에 주목하면서 북한 언론 보도에 우연은 없으며 이는 의도적인 구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과하게 두드러진 여동생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는 딸을 전면에 내세워 김여정을 본래의 역할인 한국과 미국 대응 등 외교 정책에 집중하도록 했다고 분석하고 그러나 김정은의 후계자는 딸이 아니라 아직 공식적으로 무대에 등장하지 않은 아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회가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4년 만에 미국을 방문합니다. 1977년 당시 13살로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이자 가족회의 대표인 요코타 다쿠야 씨는 2일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워싱턴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에게 생명에 걸린 인권 문제를 이해해달라고 미국 측에 진지하게 전하겠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방문에는 가족회를 지원하는 납치 구출을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소속 야마타나 에리코 참의원 의원 등 의원 3명이 가족회와 동행해 미국의 정부 관계자와 의원 등을 만난 뒤 오는 7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앞서 피해자 가족회는 지난 2월 납북자의 부모 세대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 전원의 귀국이 실현된다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표명하고 북한의 납북자 문제 해결에 결단을 촉구했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